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되게 밀고 있죠. 왜 밀고 있느냐? 화폐 가치가 약한 나라들은 달러가 주류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투자의 대가를 모시고 와서 그분이 왜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피터 틸의 이더리움 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주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짤막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종료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올려드렸던 시황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 건데요. 그 셧다운이 아마 빠르게 종료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실물 경제의 충격, 그러니까 항공마비라든가 이 정치적 충격, 공화당 민주당 둘 다 현재 더 이상 셧다운을 끌고 가기에는 서로 간에 이제 그 정치적 손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조만간 끝날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한 대로 지금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자산시장이 좀 랠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셧다운이 끝났으면 이게 무작정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셧다운이 끝났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제가 왜 들고 왔냐면은 이제 셧다운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원래 투자대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그럼 어떤 것에 투자할 것인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가 트렌드에 베팅해라. 메가 트렌드에 베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그 메가 트렌드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저는 그 중 하나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어떤 그 이더리움과 그걸 위시로 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편인데 왜 그러한 것이냐라는 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의 대가를 모시고 와서 그분이 왜 이더리움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데려와봤습니다. 오늘 모시고 온 분은 피터 틸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분은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가 누가 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있고 피터 틸이 같이 만들었어요, 페이팔을. 그래서 이 페이팔에서 중역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페이팔 마피아들이 왜 마피아라 불리냐면은 페이팔을 엑시트한 다음에 이분들이 그 수많은 빅테크에 가서 이 빅테크들을 사실상 뒤에서 움직이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현재 미국은 빅테크가 대부분을 현재 지금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부를 뒤에서 움직인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손 중 하나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 페이팔에 나와서 만든 게 뭐냐면은 팔란티어도 있습니다. 팔란티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식이죠. 그죠? 그리고 빅테크 중에서 되게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고요. 이 팔란티어를 페이팔 제작자분이 만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그 페이팔에 모였던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우리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는데 그 마피아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페이팔 엑시트한 다음에 투자자를 변신하셔가지고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시면서 수많은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지금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에 생각한 경험 중 하나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피터 틸과 맞서서 베팅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혁신 트렌드에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성공시키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초기에 생각을 해내서 성공을 시켰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팔란티어 말고도 사실 수많은 그런 혁신 기업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투자하시는 분 중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걸 성공시키는 분 중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늘 관심 가지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과 관련된 생태계에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크립토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암호화폐다. 비트코인만 안전하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 불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엄청난 투자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비트마인, 이더질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어떤 거냐면은 그 기업체에서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스트래터지랑 비슷하게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사서 모으죠. 비슷하게 이 두 기업은 이더리움을 사서 모읍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에도 지분을 거의 9%, 7% 확보할 정도로 투자를 되게 세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더리움 창시자예요. 근데 이분에게 사실 처음에 자금을 지원해준 게 여기 있는 피터 틸이라는 분이거든요.
사실상 이더리움의 창립 과정에서도 초기에 투자를 했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더리움 생태계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죠.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왜 이더리움에 강하게 베팅하는 것일까? 특히나 원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였다가 왜 갑자기 이더리움 투자를 하는 것일까? 그걸 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뭘로 보냐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스틸도 메가 트렌드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새로운 금융의 운영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베팅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1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그 패깅되는 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그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주게 되면은 그 발행사들은 그의 대가로 1테더, 1 USDT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테더랑 서클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1달러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1달러를 가지고 그만큼의 미국 국채를 매수합니다. 왜?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자산인 미국채에다가 유보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돈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미국채를 다시 팔아서 다시 환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달러를 주면은 그 1달러를 가지고 우리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걔네들은 그 1달러를 미국 재선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뭔 말이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미국채의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미국채에 대한 수요입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부채를 많이 늘렸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많은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 이제 그 고민을 풀어주는 게 뭐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현재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래로 발행량이 엄청 늘어서 현재 약 3천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채 보유량 기준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페이팔도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스위프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 통화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바로 송금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제 송금은 3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블록체인 통해서 바로 송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페이팔 자체가 원래 뭘 하는 앱이었습니까? 돈을 보내는 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구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된 만큼 미국 국채 매수가 됩니다. 뭔 말이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달러가 다른 나라로 그 결제망을 통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해지는 역할을 담당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스위프트를 통하게 되면 수수료도 높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지의 핵심입니다. 미국채의 강력한 수요이자 국제 결제망에서 달러의 수요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선봉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달러의 식민지화가 서서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있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그 현재 엄청나게 물가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완전 지금 쓰레기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자국 통화가 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면 현재 그래서 그 USDT를 가지고 그 식료품, 공과금, 급여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즉 자국 통화 대신에 뭘 쓰고 있다는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로 쓰고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공식 화폐인 볼리바르는 현재 거의 사라졌다는 수준이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베네수엘라 같이 화폐 가치가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제는 달러가
주류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은 트망이라는 걸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송금 자체가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화폐로 쓰이기에 지금 되게 적합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약한 나라들 위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 통화를 대체하는.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달러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사실 금융 주권을 미국에 뺏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국 화폐가 아니라 이젠 달러가 그 나라의 주권 통화가 돼버렸으니까 그 말은 곧 금융의 주권이 이제는 미국에 가게 되는. 달리 말하면 이건 뭔 뜻이냐면은 달러의 패권이 유지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되게 밀고 있죠. 왜 밀고 있느냐, 이 트럼프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보는데,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법에 서명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달러의 지위가 공고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공고해질까요? 사실 지금 미국의 약점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래야 미국이 계속해서 이 재정을 확장을 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걸 누가 사줄까? 스테이블 코인 사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했을 때 이게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화폐 가치 약한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제 결제망에서 달러가 더 잘 쓰일 수 있게 만드는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미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됐었어요. 사실 지금 정부가 셧다운돼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지금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어떻다고요? 초당적 지지를 한다. 즉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이거는 미국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럼 뭐가 되는 것이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그래서 메가 트렌드다 말씀드려요. 메가 트렌드. 이거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정치적 그런 갈등까지 뛰어넘으면서까지 이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장은 제가 봤을 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트렌드예요. 미국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걸 막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여기에 올라타야죠. 어떻게 올라탔느냐? 거기에 수혜 체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터 틸이 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가가 나옵니다. 보시면 USDT나 USDC나 둘 다 어떻게 되는데 적혀 있습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한 체인들에서 동작을 해요. 사실 여기 있는 뭐 트론이나 BNB 이런 것들은 다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체인들이거든요. 즉 이더리움 계열 네트워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송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더리움이 그 기본적으로 이 테더랑 USDC가 발행되는 체인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송금될 때 이더리움에 가스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송금이 될 때마다 이더리움은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의 효용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게 피터 틸이 현재 보고 있는 메가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야 되겠죠. 어떻게 올라탈까요? 코인 투자를 지금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투자 안 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코인이라고 세상적으로 되게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리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코인의 핵심은 뭐냐면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퀀트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메가 트렌드다 라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저랑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